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뉴욕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불안불안한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 어디에서 갖고 오셨나요? 예, 블룸버그가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1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73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번 좀 자세한 이야기를 볼까요? 110조 원 투자, 이만큼의 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좀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이런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그 110조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733억 달러인데 엄청난 규모이긴 하죠. 엄청난 규모인데 어느 정도 엄청난 규모냐? 우리가 보통 반도체 업계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부러워했던 TSMC의 연간 올해 투자 예산 금액이 500억 달러입니다. 그 500억 달러보다 거의 뭐 25% 가까이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투자하니까 그런 점에서도 삼성전자가 투자 금액이 정말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른 데서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R&D에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쏟아붓는다. 올해 영업이익이 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예. 올해 영업에 대해서 들쭉날쭉하긴 한데요. 근데 어쨌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처럼 200조 원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계한 영업이익이 대부분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어떤 반도체 단가 흐름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집계했는데 그 사이도 오르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마음이 흉흉하긴 하지만 전쟁은 전쟁이고 반도체의 초과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기에도 전쟁이 사실 3월 2일 날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오늘로 이제 23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다 20일 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도 그 반도체 초과 수요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걸 만약에 감안한다면 200조를 헐쩍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조가 넘으니까 올해 삼성전자가 110조를 투자하겠다 그러면 절반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초과 수요가 좀 대표적인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투자로 이제 좀 SK하이닉스를 완전히 제치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해봐도 괜찮겠죠? 예, 블룸버그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배경으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이제 하이닉스에 뒤져가지고 HBM에서 하이닉스에 뒤져가지고 2등으로 이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엄청난 투자를 집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는 동급을 올라섰다고 자평하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 압도하겠다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이닉스가 사실 삼성전자가 따라잡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앞서가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왜 앞서가지 못했느냐? 하이닉스가 작년에 25년도에 좀 투자를 갖다가 좀 게을리했다. 게을리했다보다는 투자의 속도를 좀 늦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더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해서 하이닉스 갖다가 완전히 제치겠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제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좀 장기 계약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플러스가 되나요? 예, 그 보통 이제 반도체를 갖다 쭉 들여다 보신 분들은 그런 반도체를 처음 보신 분들도 아니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5만 원이 무너져 난리가 났었는데 어느 때 삼성전자 2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5만 원에서 20만 원 4배. 이거는 뭐 5천억 1조짜리 시총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시총을 잘하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4배씩 뚫어졌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반도체 업황 자체가 18개월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제조업체들을 바라봤을 때 평가하는 기준이 3년이거든요. 3년인데 반도체 업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18개월 기준 왔다 갔다 하니까 분석하기는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5년 단위로 이제 실적 5년 단위로 장기 계획이 들어오겠다. 해당해서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밝힐 수 없다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 반도체 업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그렇다면 1등 기업인 전체로 이제 웨이퍼 생산의 1등 기업인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5년 계약 단위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반도체 주가 평가가 새로워질 텐데 왜 새로워지고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예. 업종별로 이제 해당 그 종목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PER보다는 다른 기준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3년 단위로. 그래서 PER을 3년 단위 끌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는 18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상의 3년 단위로 이제 평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반도체는 PBR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5년 단위로 만약에 계약을 갖다 확산하게 된다면은 PER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BR보다는 PER를 평가했을 때 주가에 대한 레이팅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만약에 기관 투자가들이 PBR 대신 PER를 평가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그 때문에 지금보다 더 주가가 더 점프할 배경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요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너무 좀 출렁이더라고요. 물론 뭐 전쟁 영향도 있겠지만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좀 일각에서 들려오던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이게 피크아웃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주가 올라갔던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반도체 주가 올라가선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이제 초과 수요 때문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전체적인 컨센서스 중 하나 무엇이냐? HBM을 갖다가 범용 반도체 영업이익이 앞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피크아웃이 될 수 있냐? 초과 수요가 해결돼야지 피크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30년쯤 돼야 초과 수요 해결될 거라 보는데 문제는 지금을 30년을 바라보고 모든 각사가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30년이 됐더니 초과 수요가 해결돼가지고 증설이 된 마당에 초과 수요도 해결되면 반도체 주가가 다시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당장 올해나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